자, 먼저 아까 준호가 이거 18번이라 그랬나? 워크북? 워크북 37쪽 28번. 맞죠? 37쪽에 18번. 네, 이거 하나 모른다 그랬고. 다른 분들도 혹시 계산이 잘 안 된다거나 모르는 문제 있으실까요? 없네요. 다 돼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승아는 채점 마무리 다 해주시고, 자, 우선 18번 하고 그 다음에 진도북의 활용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얘도 활용 문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y,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니까 이게 지금 요거죠. 네, 그래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한 게 지금 9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a가 9라는 걸 바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하셔야죠. 네. 각자리 숫자. 각자리 수의 합이라 그러면 x 플러스 y고, 처음수라고 얘기하면 10x 플러스 y고, 바꾼수라고 얘기하면 x랑 y 바꾼 10y 플러스 x고. 네, 자, 이거를 외워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얘기만 하시면 되니까 이거 보시면 되죠. 바꾼수는 는이 등호고, 그래서 10i 플러스 x는 처음수보다 27 크다니까 플러스죠. 처음수가 10x 플러스 y고 크다니까 플러스 27. 자, 이렇게 식이 될 텐데 이 식이 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낸 거 확인해 보시면은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넘길 거 넘길게요. 네, 넘길 거 넘기면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9x, 얘도 이항을 시키면 플러스 9y, 그리고 얘는 27.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면, 네, 그러면 9x 마이너스 9y가 지금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b가 9고 c가 마이너스 9죠.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답은 9.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수 바꾼수 문제는 활용 문제에서는 뭐 대표적인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원래 우리 진도북 숙제가 100일까지였죠. 그래서 102부터 원래 풀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연립방정식 활용을 먼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목풍 문제는 뭐 다음 시간에 숙제로 좀 낸다던가 수업 시간에 좀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립방식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연립방식 활용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활용이랑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만 사용된다 라는 차이만 있는 거고, 네, 1차 방정식 활용이랑 똑같은 방식이고, 1차 방정식 활용도 유형이 뭐 적게는 한 12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유형들이, 그리고 좀 많게 얘기하면 한 15개에서 18개 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좀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못하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거리 속력 시간이랑, 네, 그 다음에 농도랑, 네, 그 다음에 원가 정가, 네, 이런 문제들 기억나요? 이런 거? 네. 원가 정가를 가장 못했던 걸로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농도도 좀 못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자, 그래서 뭐 그런 유형별로 제가 식 쓰는 방식이나 그런 것만 좀 식을 세워 드릴 거고, 그 외에 계산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식 쓰는 방법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순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미지수는 정하셔야죠. 항상 활용 문제를 풀 때에는 x가 뭔지 y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점슛 x개와 3점슛 y개를 합쳐서 14개. 그러니까 처음에 식을 쓸 때에는 개수 가지고 쓰는 거죠. 네, 슛의 개수. 그래서 2점 슛의 개수. 네, 그게 x고 3점 슛의 개수 y니까 x 더하기 y가 14.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야? 총 점수를 가지고 해야죠. 2점 슛이 총 몇 점이고 3점 슛이 총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네, 개수랑 점수 가지고 식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다음 주 연립 방식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얘는 맞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사과 한 개의 가격이 x1, 복숭아 한 개의 가격이 y1. 사과 두 개와 복숭아 한 개의 가격은 7,500원. 네, 그래서 사과 두 개니까 2 곱하기 x여서 쓴 거고, 복숭아 한 개니까 y여서 쓴 거고, 네, 더해서 7,500. 얘는 맞죠? 두 번째는 5개 4개예요. 뭐 이것도 금액 가지고 둘 다 식을 썼죠? 네.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다. 이 얘기네요. 뭐 요런 것들은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나이 문제. 나이 문제는 특징이 뭐예요? 같이 시간을 흘러간다. 그러니까 나이도 똑같이 먹어야 된다. 자, 1년이 지나면 양쪽 다 1년을 더해줘야 되고, 2년이 지나면 양쪽 다 2년을 더해줘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현재 나이가 X살, Y살 어머니와 아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X죠. 아들이 Y고. 그 두 개의 나이의 합이 5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맞네요. 자, 근데 5년 후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어머니한테도 5년을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아들도 5년이 흘러가겠죠. 네. 자, 근데 지금 나이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어머니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의 3배. 의가 곱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지금 XY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야 돼서 얘는 틀렸다. 네.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식은? 이 정도는 괜찮은가요? 자, 그 다음 뭐 옆에 4번도 두 자연수의 합이 28이고 차가 14다. 네, 그래서 합이 28. 차가 14니까 빼서 14. 자, 근데 뭐 x가 크다고 이미 조건을 만들어 놔야죠.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항상 빼야 된다. 그래서 x가 크고 y가 작을 때 x 빼기 y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뭐 이렇게 식을 쓰란 얘기죠. 뭐 계산하는 과정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아래 그냥 더해 주셔서 2x가 더하니까 몇이야? 42. 네, 30이 아니고 네, 자, 그래서 2로 나누면 21. 자, 그래서 x가 21이니까 네, y는 자동적으로 7이죠. 두 자연수는 21이랑 7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뭘 계속 이렇게 쓰냐? 확인하는 방식까지 얘기를 한 거야. 네. 크게 이런 방식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예목한 채우기니까 네, 그냥 이렇게 썼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얘는 뭐 좀 전에 계속 했으니까 1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식 안 세워지면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제가 식 세워드릴 거예요. 네. 했던 거는 우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어느 농장에 소와 닭이 총 24마리다. 그랬을 때 소와 닭의 다리수의 합. 소의 다리가 4개죠? 닭은 2개죠? 네, 자, 이랬을 때, 자, 하나는 마리수로 식을 써야 되고, 하나는 다리수로 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리수는 당연히 소가 x라고 하고 닭이 y라고 하면 x 플러스 y가 24가 될 거고, 다리수는 다리의 개수를 곱해줘야죠. 소한테는 4x, 닭한테는 2y. 자, 그랬을 때 68.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번 또 넘어가고요. 3번 또 하나 하고 갈까요? 어느 양궁 선수가 경기에서 화살을 12번 쏘아서 네, 지금 115점을 얻었다. 이 선수가 쏜 화살은 모두 9점짜리와 10점짜리 관역에 꽂혔다. 자, 그랬을 때 10점짜리 관역에 꽂힌 화살이 몇 개냐? 그러면 얘를 미지수로 정해야 되겠죠? 10점짜리 관역이 x, 그럼 자연스럽게 9점짜리 관역이 y다. 자, 그래서 12번 썼으니까 x 플러스 y가 10이라는 식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점수로 식을 써야 되겠죠? 얘는 횟수라고 해야 되겠죠? 횟수고 얘는 총 점수. 그래서 10점이 10x, 9점은 9y. 네, 그랬더니 몇 점이야? 115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네, 식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계산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문제. 네. 입장료 문제 뭐 자주 나오는 편이죠. 자, 어른이 4,000원, 청소년은 2,500원. 어른을 x라고 하는 게 좋겠죠. 청소년을 y라고 인원수를 가지고 x, y를 정해주시면 미술관의 입장은 청소년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y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11이라는 인원수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식을 쓰면 되겠죠. 어른이 4,000원이니까 4,000x, 청소년은 2,500원이니까 2,500y. 그랬더니 32,000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네요.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좀 쉽죠. 네, 식 쓰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는 도형 문제예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만큼 긴, 가로가 더 길어요. 네. 그래서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가로랑 세로를 비교할 건데 가로 세로가 같아지려면 가로가 5cm가 더 기니까 짧은 쪽에다가 5cm를 더해주면 긴 거랑 같아지겠죠. 네. 그래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비교해서 식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둘레가 나왔죠? 둘레는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니까 네, 2x 플러스 2y가 둘레가 될 거고, 그게 34. 네,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가로와 세로를 비교했고 얘는 둘레 가지고 식을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법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미연이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4점. 네.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할까?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을 x라고 할까? 뒷면이 나오면 2점.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미연이가 동전을 5번 던졌어요. 그래서 8점을 얻었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앞면이 동그라미라 그랬죠? 횟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할게요. 네, 횟수는. 그래서 앞면의 횟수가 x고 뒷면의 횟수가 y인데 그 횟수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면은 4점이라 그랬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어요. 마이너스 2점이죠? 그냥 2점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2점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y를 했더니 총 점수가 8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점수식이 되는 거고 위에는 던진 횟수식이 되겠죠. 다 비슷하죠, 지금? 자, 그래서 9번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이해되고 계시는 거죠? 저 혼자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12번 전체 회원이 36명이래요. 근데 어느 모둠에 남자 회원의 7분의 1과 여자 회원의 5분의 1이 안경을 쓴다고 한다. 안경을 쓰는 회원이 총 6명일 때 이 모임의 여자 회원이 몇 명이냐. 자, 미지수로 정하셔야 될 건 남자 회원을 X, 여자 회원을 Y. 총 36명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남자랑 여자를 다 합치면 36명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총 인원수 가지고 식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안경 쓴 인원수 가지고 쓰셔야 되겠죠. 네. 자, 안경을 쓰는 인원수는 남자 인원수에다가 7분의 1이니까 7분의 1 x, 여자는 여자 인원수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y. 그랬더니 총 6명. 그래서 총 인원수랑 안경을 쓴 인원수 가지고 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12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14번으로 갈게요. 몇 번까지 있냐, 근데 설명이. 우선 여기까지 110까지 설명을 해보고 좀 푼 다음에 네, 농도나 거리 속력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선 14번으로 갈게요. 1문제입니다. 네. 1문제는 특징이 있죠? 항상 전체가 1이다. 그러니까 우변이 항상 1이어야 돼요. 1인 이유는 뭐예요? 100%여서 1인 거예요. 네. 그래서 100분의 100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 일을 하면 항상 1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랑 지금 여기 있는 연립방정식 1문제는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썼냐면 하루 일한 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같이 일하면 6일 만에 끝나고 그러면은 하루 일한 양이 6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중2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 네. 여기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식으로 쓸 건데, 근데 차이는 뭐냐면 1학년 때 방식으로 분수로 식을 세워서 답을 쓰면 숫자가 그냥 바로 나와요, 자연수가. 근데 여기서는 답을 구하면 분수가 나와. 네. 그래서 분수가 나오는 거, 이건 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형이 x고 뭐 동생이 y라고 했으면 같이 일한다 그랬으니까 형도 6일 일했고 동생도 6일 일했다. 그랬더니 일이 끝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 쓰는 게 오히려 더 쉬워지는데 네, 계산이 분수가여서 좀 짜증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이 먼저 7일 일했으니까 7x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동생이 4일 일했으니까 4y예요. 그래도 일이 끝난다. 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지. 자, 먼저 저는 y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위에다가 2를 곱할 거고 밑에다 3을 곱할 거예요. 네, 식을 쓰면
12x 플러스 12y가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21x 플러스 12y가 3이죠. 위아래를 빼면요. 마이너스 9x가 마이너스 1이어서 x가 9분의 1이다.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는 항상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건 x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얘한테 뭘 곱하면 1이 끝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모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x는 9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네. 답이 분수로 나오지만 1이 되기 위해서 며칠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x를 형이라고 했으니까 형 구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동생을 구하라고 하면 좀 더 불편했었겠죠. 네, 그러면은 네, 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대입하면서 계산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대입도 좀 해볼게요. 뭐 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 x가 9분의 1이면 여기다가 저는 9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9분의 1 대입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6y는 1 이렇게 나오게 돼서 6y가 얘 넘어가면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y는 18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동생은 혼자서 일했을 때 18일이 걸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형은 9일 동안 혼자 일하면 끝낼 수 있고 동생은 18일 동안 혼자 일하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좀 중요한 거니까 자,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건 이해돼요? 앞에 거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이 방식은 괜찮아요? 진짜로? 안 괜찮죠? 네.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6번. 자, 얘는 뭐야? 증가 감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가 감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걸 시험을 봐. 그러면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네, 자, 이 문제는. 자, 그래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 식을 좀 제가 16, 17, 18을 좀 써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제품 A, B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지난달 생산량은 A, B를 합쳐서 500개. 근데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A는 20% 증가하고 B는 15% 감소해서 2개 증가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뭐냐면 지난달 A 제품 개수랑 B 제품 개수가 미지수예요. 자, 그럼 식은 하나 바로 쓸 수 있어요. A 제품이랑 B 제품 합치면 500개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 식은 하나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얘가 20% 증가했어요. 증가한 식과 감소한 식을 쓸 건데, 증가했다고 하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소했다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 증가했다는 얘기는 100분의 2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00분의 20 X죠. 네, A 제품이 X였으니까 증가니까 플러스도 표시를 할게요. 네, 앞에다가 안 써도 되겠지만 감소는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5Y가 감소한 거죠. 한마디로 X는 늘어났고 Y가 줄어들었는데 합쳐보니까 두 개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죠. 얘도 증가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2 요게 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거 다시 또 계속 할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거 다시 해보면 호연이네 학교는 작년 2학년 학생은 280명이래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10% 증가했고 여학생은 20% 감소해서 11명이 감소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미지수는 작년 남자랑 여자가 X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식 하나 쓰면 X 플러스 Y가 280이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자, 얘 어떻게 써야 돼요? 남학생은 10% 증가했어요. 방금 했던 얘 생각하시면. 그렇죠. 플러스 100분의 10x. 여자는 20% 감소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20%.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1명 감소했죠. 감소니까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1. 자, 똑같죠? 지금 16번이랑 17번이랑. 그러니까 이 방식만 아시면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얘는 식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도 중요해서 얘는 계산도 해볼 겁니다. 제가.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당연히 얘한테다가 지금 100을 곱하면 되겠죠. 100을 곱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10x 마이너스 2cy가 마이너스 1000배. 또 10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10. 근데 방금 위에 x 더하기 y가 280이라는 식이 하나 있었으니까 얘에서 빼면 x가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빼니까 3y가 얘에서의 빼면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90. 그러니까 y가 130.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자가 130명이에요. 근데 280명이어야 되니까 작년 남자는 150명이겠죠. 그러면 그래야지 280이 되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세요? 근데 안 끝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올해 남학생이 몇이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남학생은 지금 이건 작년 남학생이니까 네, 올해 남학생은 지금 10%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다가 대입하셔야 돼요. 15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네, 지금 얘 보면은 100분의 10 곱하기 150이에요. 그럼 공두개 없애주시면 되니까 15명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 얘한테다가 15명 더해야지 답이야. 그래서 답은 165명이 올해 남자 인원수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되실까요? 안 되죠. 네, 자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근데 시험에는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서술형으로 좀 나오는 편이고요. 네, 이런 문제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다음 달에 시험 대비하면서 또 기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계속 있을 거예요, 문제.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 한 것 중에선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자, A, B의 원가를 합하면 22,000원이다. 제품 A의 원가에 네, 그러니까 A의 원가가 X겠죠. B의 원가가 Y고. 한번 지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처음 식은 똑같아요. X 플러스 Y는 22,000원. A 제품의 원가의 30%, 제품 B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어요. 그래서 팔았더니 총 5,200원. 얘도 마찬가지로 쓰면 돼요. 얘는 30% 이익을 붙였고 얘는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둘 다 플러스죠. 네. 그랬더니 합쳐서 5,200원의 이익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또 계산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은 네, 계산하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네, 물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자, 우선 111페이지
펴주시고,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이랑 농도 문제랑 자,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1학년 때 좀 배우신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거리식이 있고 속력식이 있고 시간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식은 거의 사용할 일이 속력식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력식은 어떨 때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2학년 거에는 속력식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뭐 열차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2학년 때는 속력식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2학년 때는 속력식 안 쓰고 거리식 써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씩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식이랑 시간식이랑.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지수가 거리가 x면 시간식 쓰는 거예요. 미지수가 시간이면 거리식 쓰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미지수가 문제를 배우니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거리를 얘기하는지 시간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미지수의 반대식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고, 농도식은 소금물의 농도식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소금의 양식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식을 쓸 건데, 어떨 때 이제 이 소금의 양식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냐, 그것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거리 속력 시간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문제 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집에서 6km 떨어진 도서관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 그래서 처음에 걸어간 거는 시속 4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8로 뛰었으니까 속력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간 거랑 뛰어간 거를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거리가 x가 된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걸어간 걸 x, 뛰어간 걸 y.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식을 쓰면 된다고요? 시간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도 알고 거리도 알면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에서 8분의 y, 그리고 전체 시간이 1시간이니까 4분의 x 더하기 8분의 y가 1이라는 시간식을 쓴 거예요. 그리고 거리식을 그대로 더하시면 거리식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y가 6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식과 시간식을 각자 쓰시면 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냐. 그래야지 식을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 이게 xy니까 또 xy를 했죠. 그래서 총 뭐라고 얘기가 나왔니? 산책을 하는데 갈 땐 시속 2, 올 때 다른 길을 택해서 시속 4, 전체가 5km? 그럼 여기가 5km겠죠? 얘는 2시간이고, 자 시속도 시속 2, 시속 4라고 가르쳐줬고, 그럼 시간식을 쓰니까 2분의 x, 4분의 y, 그래서 요거 더한 거 식이 하나, 위에 거 더한 거 식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식이 되겠죠. 요 틀만 알고 계셔도 뭐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거리 속력. 좀 이제 문제를 그 다음에 꼬는 거는 뭐 그냥 좀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는 기본식을 먼저 외우시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식을 좀 외우셔라. 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거는 네모칸 채우기는 안 할게요. 자, 농도식은, 자, 컵마다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컵을 몇 개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6%의 소금물, 이게 첫 번째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걸 소금의 양식을 쓸 거고, 2%의 소금물, 자, 요게 두 번째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섞었다 그랬으니까 더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컵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소금의 양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금물의 양도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컵을 식으로 쓰면 100분의 1번식을 먼저 쓰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1번식이 될 거고, 2번식을 쓸 거면 얘도 그대로 똑같이 100분의 2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이게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섞었으니까 1번이랑 2번을 합친 게 이제 요 3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쓰시면 100분의 지금 3 곱하기 4배, 이렇게 쓰면 이게 소금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 문제죠. 두 번째 식은, 요 식은 소금물의 양을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쓰실 때 얘를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고, 소금물의 양은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한 게 400이다,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식을 쓸 줄 아시면 거기서 소금물의 양식을 골라내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식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좀 간단하게 농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농도 문제도 이제 유형별로 다 있어서 제가 좀 계속 보여드려야 되긴 하거든요. 자, 우선 1번부터 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요. 거리, 속력, 시간을 쓰시고, 자, 우선은 집에서 10km 떨어진 마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엔 시속 8km로 가다가, 처음에 가다가 도중에 12km로 바꿨죠. 그러니까 얘가 8km고 얘가 12km라는 게 먼저 보이죠. 그 다음에 미지수는 지금 8km, 12km 간 거리니까 당연히 여기가 x, y가 된다는 게 보이고, 시간은 당연히 속력분의 거리 그냥 바로 쓰시면 되니까 8분의 x, 12분의 y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표를 완성한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총 1시간이니까 8분의 x랑 12분의 y 더한 게 1시간. 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고, 거리는 지금 10km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간 거랑 그 다음에 도중에 간 걸 합친 게 10km. 그래서 식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리식과 시간식을 쓴 거죠. 이러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하나만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도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요게 1번 컵이에요. 얘가 2번 컵이고요. 섞었으니까 더하기고요. 얘가 3번 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소금의 양식으로 하나씩 다 쓰시면 된다 그랬죠? 100분의 4 곱하기 이 소금물이 x예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얘 소금물이 y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식은 100분의 6 곱하기 3배. 이렇게 각자 소금의 양식만 쓰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얘랑 얘를 더한 게 300g이다. 유식을 하나 따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면 간단하게 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농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기본식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이 바뀌죠. 네, 말이 바뀌는 게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좀 더 응용적으로 얘기해 보면 문제는 요 틀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근데 얘 말만 바뀌어. 그러니까 증발한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빼기로 바뀌는 거야. 똑같이 쓰는 거야.
소금만 넣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얘를 그냥 y라고 쓰는 거야. 소금의 양식이니까 소금만 얘기를 하면은 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문제에 뭐 소금을 섞었다 이러면 그냥 이 통째로가 그냥 y인 거야. 식을 쓸 필요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건 방금 유형 나와 있던 뭐 2-1번 유형이나 아니면은 하나 유형이 더 있거든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미지수가 지금 여기 보면 소금의 양이 x예요. 그때는 방금 전에 했던 그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미지수가 농도일 때가 있어. 퍼센트. XY를 퍼센트 요 자리로 미지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요 자리. 네. 그때는 소금의 양식을 이 식을 쓰는 방법을 2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요 식을 안 써. 미지수가 여기일 때는. 네. 그래서 그 유형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밑에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네. 여기는 안 나오네. 네. 우선 여기는 없으니까 나오면 얘기를 다시 할게요. 뭐 그 정도가 소금의 양이랑 그 다음에 농도랑 지금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 방금 전에 했던 저 방식을 좀 따라할 수만 있으시면 식 쓰는 형태는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시면은 계속 물어보시면서 똑같이 제가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걸 알려드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워크북은 우선 안 내겠고요. 진도북만 112까지만 낼게요. 여기까지만.